그다음에 아점 시간이어서 계속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그래서 면 이동이 안 됐는데요. 방법을 면 당기기로 바꾸고요. 먼저 면 선택을 윗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 선택한 면의 수직 Z축 방향, 그리고 거리값은 해서 1mm 이렇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끝에가 약간 깔끔하게 안 떨어져 가지고 해서 면 이동이 안 됐는데요. 이걸 사용을 하면 지금 이렇게 다듬어져서 이렇게 확장됐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걸 그대로 작업을 하도 여기 끝부분에서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끝에를 다듬어 볼게요. 그래서 면 당기기로 해서 여기 있는 면을 선택을 하고 아예 스플릿으로 잘라버리고 연장하면 어때요? 그냥 요걸 쓸게요. 그래서 아래로 쭉 빼보겠습니다. 반경이 수용이 안 된다고 하네. 잠깐만요. 이거 저번에 됐던 거 아닌가? 형님, 그냥 아예 크게 키워가지고 해가지고 하니까 나쁘게. 그러니까. 데이터 만들어서 스트림으로 잘라버리면 아까 그러면 컨트롤 Z 한번 Z 되돌아가 볼게요. 컨트롤 Z. 여기에 간격이 여기 지금 간격이 바깥에 작은데 그냥 간격을 이용해서 자르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가 끝부분이 여기가 이제 여기가 평평하지가 않아서 그렇네요. 여기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R값이 적용을 안 된다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평평하지 않아서 그냥 끝에 마무리 안 하고요. 그냥 여기서 아마 바로 하면 그냥 그래서 간격 기준에서 끝에 가장자리를 잘라서 그냥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냥 바로 여기서 하는 게 아마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솔리드 연장해서 1mm 정도 위쪽으로 연장을 하고 끝에를 먼저 다듬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고 자, 그리고 면 당기기로 자, 요거를 없애버릴까요?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서 어차피 당겨서 꺼내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면 삭제로 해서 R값을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지우고 평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장자리 정리 면 당기기로 해서
여기 면 선택을 하고 방향은 아래쪽 방향으로 쭉 내려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데, 이게 더 빠르고 더 간단하고 작업이 훨씬 더 빠른데, 제가 아까 요 기능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요걸 써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면이 깔끔하지 않았을 때, 그 필렛일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작업이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라운드가 져 있는 게 없을 때는 요 방법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걸 한번 써먹으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적용이 안 됐네요. 앞전 시간에 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긴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동일하게 자 이것처럼 해서 살을 덧대겠습니다. 그래서 돌출 해서 모서리 엣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아이고야, 저게 뭐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네. 잠깐만요. 이거를 확인을 못했구나. 이게 깔끔하지 않는 거는 요거는 그냥 면 삭제로 치울게요. 아이고야, 여기서 이어져서 안 되겠다. 여기가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알값을 면 삭제해서 여기 알값이랑 화면을 살짝 돌려서 여기 안쪽에 있는 여기 면을 삭제하고, 그래서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 구간은 여기랑 여기도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알값이 매끄럽게 안 나와도 이거는 어차피 그래서 이쪽에 그냥 매끄럽게 안 떨어져도 이건 괜찮습니다. 왜냐면 참고로 이 부분은 이쪽에는 제품에 닿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거 삭제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 놓고요. 다시 돌출에 들어가서 모서리 엣지 선택해서 계속 테이퍼 지면서 자, 그리고 굽의 각도는 앞에랑 동일하게 시작 한계로부터 20도로 할게요. 그리고 풀은 결합을 해서 밑에 형상이랑 확인해서 합쳐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코어를 불러와야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K 눌러서 코어 선택해서 이렇게 불러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작업을 하는데 자, 방법은 그래서 솔리드 트리밍을 이용할 거예요. 자, 앞에는 또 이거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드면을 하더라도 기본 간격이 있어가지고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확장을 또 트리밍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확장 안 하게끔 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면
확장했는 부분을 그 부분을 또 정리해서 없앴어요. 처음부터 확장이 안 되게끔 해서. 자, 그러면 영역 선택 단계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경계를 지정해서 확장이 안 되게끔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는 경계를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경계는 그래서 바깥쪽으로 확장이 안 되려면 여기에 첫 벽을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 주고요. 그래서 첫 벽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시드면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시드 선택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바닥면을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검색 단계는 그래서 2단계인데 요거까지 인식을 해야 돼서 쭉 들어가서 4단계 이상으로 해서 옮겨 놓고, 자, 그리고 형상 만들기 방법에 불리언 빼기로 해서 확인할게요. 근데 여기서 경계 트리밍을 됐는데 약간 여기가 좀 낮죠. 요거는 그래서 솔리드 죄송해요. 연장 명령을 써서 솔리드 연장을 써서 얘가 1mm로 할게요. 이렇게 삐져나오게끔 위쪽으로 나오게끔 해주면 돼요. 2mm로 할게요. 도피부 만들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강살 덧붙여 주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의 돌출 불리함은 불은 없음으로 먼저 하고 엣지를 잡아줄게요. 자, 900 시작 한계로부터 마이너스 20도 그리고 불은 결합을 해서 밑에 형상이랑 하나로 이렇게 합쳐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전극을 작업을 할 거예요. 요 3개짜리를. 자, 그러면 이제 세팅 단가 해서 전극 단 작업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고치수는 그래서 코어의 원점에서부터 해서 정치수가 되게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장을 해 볼게요. 자, 그리 첫 장에 들어가서 먼저 투영거리 유형에서 투영거리로 하고요. 방향은 Z축 방향으로. 자, 시작점은 어디냐면 여기 원점이어야 돼요. 점 다이얼로그 들어가서 000 원점에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자, 어디를 할 거냐 하면요, 전극단이 여기랑 충돌이 발생이 되면 안 돼요. 이쪽이랑. 그래서 참고로 여기가 더 높은데 여기는 그나마 여유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 이 부분 잡아 볼게요. 자, 그때 높이는 그래서 8.6이네요. 참고로 요거는 원점에서부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정치수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수가 되게끔. 자, 세팅 단은. 자, 그러면 한 10mm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전극 단의 높이도 또 있어야 되거든요. 세팅 단. 그 높이는 5라고 했을 때, 한 15mm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아래쪽으로 그래서 5mm 돌출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플랜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앞에 만들어져 있는 건 있지만은 그래서 그냥 아예 만들고 시작할게요. 데이터 평면. 그래서 유형은 그래서 XY 평면으로 하고요. 이때 높이는 그래서 아까 높이는 10mm, 요거는 15로 할게요. 세팅단의 높이를 5라고 했을 때, 세팅단의 높이를 15로 할 때는 한 20 정도 하면 되고요. 자, 15로 하고 확인.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플랜에서 스케치 작성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타스크 환경 스케치를 하던 또는 아래쪽에 있는 에서 일반 스케치를 하던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을 그리는데 참고로 이런데 다른데 구속이 적용이 안 되게끔 해서 일단은 그래서 유형 방법은 첫 번째 거로 할게요. 대각 코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먼저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어프레임으로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코어는 숨겨 볼게요. 그래서 여기 스케치 사각형을 그렸는데 여기 있는 코어를 블랭크로 잠깐 나갔다가 코어는 컨트롤 B 숨겨 놓고 그 다음에 스케치 편집에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세팅 단은 조금 지금은 사각형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크기 조절은 지금 치수 구석은 적용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적당한 크기로 좀 늘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할 거예요. 자, 치수 기입은 자, 스케치 나갔다 들어오니까 아래쪽에 있네요. 디멘션의 단축키 D 누르셔도 되고요. 먼저 참고 치수로 해서 나중에 요게 거리가 비슷하게 여유를 간격을 띄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 치수를 해서 엣지랑 요 사이 치수가 지금 현재는 왜 각도로 나오지? 그래서 요거는 딜리트하고 점을 지정할게요. 이럴 땐 점 치수 T
비슷하게 그러면 얼추 약 5mm 정도로 비슷하죠. 여기만 살짝 작은데 나중에 확인하고요. 자, 일단은 여기 거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치수를 참고 치수로 일단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디멘션의 D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참고 치수를 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팅 단에 정각에 세팅하는 그 단의 크기는 정치수가 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 치수를 끄고 나서 먼저 가로 방향의 치수는 Y축이랑 요 선이랑 치수를 하는데요. 지금 요거를 정치수가 떨어지게끔 할 거고 제가 5mm 약간 키우면 요거 좀 작아지겠죠. 요 거리를 키워주면 이거보다 더 작게는 안 할게요. 그러면 5mm 보다 작지 않게끔 그러면 요거를 17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5.7이 되고, 자, 세로 방향은 이거 X축에서 기준점을 여기로 할 건지 또는 여기를 할 건지 하나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로 할게요. 아래쪽을 하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자 16.7이니까 그리고 얘랑 비슷하려면 위로 올라가서 얘도 그냥 반올림해서 17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7로 하면 약간 커졌고, 자 위치는 정치수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 17 떨어진 지점이고요. 그 다음 이제 정각의 크기는 요 라인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22.9니까 여기에도 어차피 치수가 작으니까 23 그래도 4가 되고 24로 하면 5가 되겠네요. 24 자, 그 다음에 세로는 그래서 34. 이렇게 나오니까 반올림해서 35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정각의 크기는 24 곱하기 35가 되고요. 그래서 원점에서 정각단의 기준점까지 위치 거리는 가로 17, 세로 17. 그리고 사이 거리는 지금 떨어져 있는 건 5mm에서부터 6mm 사이 범위 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이 여기에 위치가 되거든요. 기준 위치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렛이나 못따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스케치에서 못따기 거리 값은 2로 해서 선 2개 선택해서 칠 하도 상관없는데 잠깐만 아까 그 값이 좀 크게 합시다. 그냥 5mm로 못따기 할게요. 자물쇠 잠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 위치도 정했고요. 그래서 크기도 작업했습니다. 여기 이제 세팅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정각을 잡아줄 베이스단
자, 그거는 옵셋을 이용할게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그래서 스케치 옵셋. 자, 거리는 5에서부터 10 정도. 옵셋 거리는 5에서부터 10 정도 하면 되고요. 그냥 5mm로 할게요. 그래서 스케치 곡선 선택해서 바깥쪽으로 5mm 옵셋.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돌출 해서 불리언에 돌출하겠습니다. 불리언은 해서 업섬으로 하고요. 일단은 자, 먼저 돌출에 들어가서 곡선, 연결된 곡선 해서 안쪽 부분을 방향은 아래쪽 화면을 회전하는 게 그래서 가운데 버튼 확인이 되어버렸네요. 다시 돌출에 들어가서 안쪽에 선택하고요. 방향은 아래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리버스 반전하고 참고로 요게 높이는 5mm 할 겁니다. 세팅단의 높이 5mm로 하고 그 다음에 적용 불은 없음으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바깥쪽 연결된 곡선으로 해서 요번은 위쪽으로 요것도 그냥 5mm로 할게요. 작게는 5mm. 일단 여기는 좀 크게 가볼게요. 일부러 그냥 5에서 10이니까 요번에 한 10을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풀은 바로 밑에 있는 거랑 결합해 해서 세팅 단위랑 일단은 확인을 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합치려고 하니까 앞에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요거는 이제 아래서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 사이가 거리 갭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 거리 갭은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 아래쪽까지 쭉 내려오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면이동 그래서 먼저 바닥면 한 번에 다 할게요. 그 다음에 거리 값은 뭐 여유있게 지금 요 거리는 측정을 안 했는데요. 그냥 길게 5mm로 한번 해볼게요. 잠깐 면이동 하면 테이퍼 저에서 뭐 테이퍼 적여 와도 되니까.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이 형상이랑 어차피 결합을 할 거니까 그냥 적당하게 길게 해고요. 치수 측정 안 해서 크게 한 다음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리언으로 결합을 시키면 돼요. 하나의 형상으로. 그래서 불리언의 결합. 그래서 타겟 바디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공구 툴은 3개를 선택을 하고 하나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세팅단 원점에서 여기 바닥까지는 정치수로 돼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그냥 면 삭제로 해서 각지게 만들어 놓고, 자, 세팅단이 여기 있습니다. 세팅단이 그래서 정치수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해석의 거리 측정에 투영 거리로 해서 먼저 Z축부터 확인할게요. ZC 시작은 원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면까지가 정치수로 이렇게 10mm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면은 이제 방향은 X축을 볼 겁니다. XC 방향으로 해서 두 번째 면은 어디를 지정을 할 거냐면 이쪽 면 해서 거리 17mm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10, 여기는 원점에서 17. 그 다음에 맞은편 기준점 있는 이쪽 면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방향이 YC. 자, 그 다음에 기준면은 이쪽 면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얘도 거리 17mm 이렇게 정치수가 되게끔 이렇게 정극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간섭이 발생되고 충돌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쿼를 다시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K 누르고 쿼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옆에 그래서 충돌 여부 확인을 하고요. 여기도 충돌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극을 V를 세 군데를 한 군데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묶어서 해서 정극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